보험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돈 관련됐을 때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친 사람이 그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그 네. 피해자도 뭐한 30%의 과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네네. 이제 30을 까고 70만 주면 된다 이런 거지. 네네. 형사 책임이 있냐 없냐 이런 거 따질 때는 네. 그 지금 현재 경찰이 한 말이 완전 틀린 건 아니죠. 근데 아. 죄명 사항으로는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인데 교특법 위반이라고 그러거든요.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그 종합보험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과실이 아니면 네.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는데, 그럼 제가 절차를 말씀드리면 그럼 이제 검찰에 가잖아요. 그럼 검찰에서 대본에 이제 보험 들었는지 여부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적용이 안 되면 합의가 됐는지 물어볼 거예요. 네. 그 피해자하고 합의가 되냐, 뭐 합의 가능성은 있냐, 그래서 뭐 현 네네. 상태로 좀 곤란하다. 네. 그러면 이제 그다음 비교 형량을 해봐야 되는 거죠. 뭐냐면 일단 그 몇 주가 나왔는지 그 교통사고 나서 네. 그 사람이 3개월 누워 있다고 해가지고 네네. 그 진단 주수가 뭐 3개월이 나오진 않으니까, 그러니까 그거부터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. 만약에 진짜 합의가 안 돼서 보통 이런 게 벌금이 나오겠죠. 그러면은 그래 내가 뭐 어차피 합의를 한다고 해서 그 벌금이 아예 안 나고 불기소 결정 중에 하나인 공소권 없음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내가 뭐 합의하는데 돈 들고 또 벌금으로 또 돈이 나가 이중으로 돈 나가느니 그냥 차라리 네. 배째를 하겠다, 그냥 벌금 내고 말겠다, 이런 선택지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. 근데 이제 뭐 합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계속 그거는 뭐 시도는 해 보셔야죠. 일하는 내가 진짜 뭐 실수한 거 맞는데 저렇게 배째라고 하는 사람이랑 무릎 꿇어가면서 합의하고 싶지 않고 그냥 벌금 내고 말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벌금 얼마, 그거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상해 진단서 그 진단 주수에 따라서 그게 뭐 8주가 되고 12주가 되면 곱하기 50 하면은 더 늘어나는 것이고, 그런 선택지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합의가 되고 이러면 검사가 예를 들어서 처분을 할 때 합의됐어요? 이렇게 물어봐요. 그래서 합의됐습니다. 뭐 그래서 치료비 명목으로 얼마 줬어요, 이런 얘기를 하면 벌금 액수 예를 들어 300 이렇게 했다가 합의된 거 고려해서 감액이 된단 말이에요. 그게 반드시 반영되는 건 아니에요. 내가 벌금 300 때릴 건데 합의 금액으로 100만 원 줬어요? 그럼 나 200만 원 해줄게요, 이렇게 딱 정해지진 않은데 그 합의가 됐다라고 하면 벌금 액수가 이제 깎이는 게 일반적이죠. 근데 전체적인 돈이 들어가는 총액으로 보면은 합의하고 벌금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많을 수 있어요. 지금까지 쭉 말씀은 형사고 민사에서 있잖아요. 민사에서 내가 피고가 운전하는 차에 치여가지고 내가 뭐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, 그래서 앞으로 후유장애도 있을 것 같다, 그래서 치료비 뭐 예를 들어 1,000만 원 내놔라. 만약에 청구하면 이기진 못하겠죠. 가해 행위를 한 건 맞으니까. 대신에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던 그 피해자, 그 원고의 과실이 고려되겠죠. 이거 민사 문제거든요. 그러면 1,000만 원 청구했을 때 과실이 만약 30이다. 그러면 이제 감액은 되지만 지긴 져요, 남편분이. 그러면 그 다음에는 민사에서 지는 거는 당연하고 금액이 이제 얼마가 되느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남편분 이제 급여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오겠죠. 네, 그거는 이제 그걸 감수해야 돼요. 합의까지는 아니어도 합의에 거의 준하는 비슷한 효과 내는 게 형사 공탁인데 이건 언제 하냐? 합의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막 1,000만 원, 2,000만 원 내놔라 하는 거예요.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아니 어디 물어보니까 그 벌금 액수도 진단 주수에 곱하기 50에서 70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 합의 금액도 대충은 그 정도예요. 네네. 물론 이제 뭐 가해자가 뭐 되게 잘 살고 이러면 그럼 좋겠죠.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면 합의 금액을 요구하면 합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대신 그냥 공탁을 하니, 공탁은 뭐냐면 그 법원에다 툭 던지는 거예요. 돈을 300만 원 내가 딱 이렇게 공탁해놨는데 피해자가 찾아가거나 피해자가 안 찾아갈 수도 있어요. 찾아가거나 말거나 던져 놓으면 법원에다가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하겠죠. 그러면 벌금 얼마다 하면 이제 약식명령 청구라고 하는 걸 하고, 결국 약식명령은 판사가 하는데 판사가 선처할 때 그 얼마를 공탁, 그러니까 300만 원을 공탁함으로 형사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 노력을 했다. 그래서 벌금 뭐 400 때릴 것도 내가 한 200만 때리겠다. 그러니까 그렇게 판사나 검사가 봐주고 싶을 때 내가 무슨 노력을 했다는 흔적의 표시로 합의가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공탁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복잡하지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배째라. 근데 민사 문제는 남는다. 두 번째는 합의를 한다.
합의가 되면 벌금 액수 좀 내려갈 거다. 근데 합의가 안 될 때는 공탁이라도 한다. 예.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뭐 그러니까 1안, 그다음 2-1안, 2-2안 이렇게 되는 거죠. 빨간 줄이 그이냐? 벌금이 나오면은 이제 그게 전과예요, 전과.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김땡땡 씨가 뭐 교통사고 처리 등록법 위반 가로 열고 벌금 300만 원 이게 딱 써져 있어요. 근데 법적으로는 이게 이제 형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몇 년이 지나면 실효가 돼요. 근데 네.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거를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통사고나 이게 무슨 뭐 신호 위반해서 왜 딱지 끊기잖아요. 네. 과태료나 범칙금 이거 내잖아요. 그거는 진짜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. 네. 근데 이거는 형사 범죄여서 전과예요, 전과. 네. 실효가 된다 하더라도 흔적이 남아서.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저한테 뭐 이렇게 상담 전화가 와서 자기가 이렇게 할 때 뭐 다른 사건으로 공무집행 방해로 문제가 됐는데 검사가 이제 막 이거 별거 아니고 몇 년 지나면 실효되니까 그냥 자백하시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도 빨리 그 벗어나고 싶어서 했어요 막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. 그래서 벌금 얼마 나왔어요.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다시 공직에 들어가고 싶어서 서류를 내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. 근데 그 벌금 얼마가 이제 10년 전에 있었던 벌금 얼마 그 계속 꼬리뼈처럼 따라다니는 거지. 지금 상태에서 제일 시도를 해보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 저한테 그거 궁금해하시는 게 그거잖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빨간 줄 안 그이게 합의만 되면 빨간 줄 안 그이냐? 네네. 그럼 내가 얼마를 들여서 합의를 해보겠다. 그렇게 갈 건지 아니면은 하더라도 그 불기소가 될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하면 그냥 받아들이겠다. 이런 취지의 질문 아닌가요? 근데 이거는 그 빨간 줄 안 가는 그 보험도 안 들어가 있고, 네. 그죠? 근데 유일하게 빨간 줄 안 그이게 하는 방법은 합의밖에 없어요, 일단은. 근데 그게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 거잖아요. 네. 공소권 없으면 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. 합의가 돼도. 예. 변호사가 지금 어떤 사실관계를 다르게 할 수는 없잖아요. 지금 말씀하신 그 사실관계를 변호사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? 그거는 못 하는 거고. 그렇죠. 그리고 근데 이제 개중에 이런 경우는 있어요. 어떤? 뭐 피해자도 변호사 선임을 했어요, 예를 들어서. 그리고 이제 가해자도 변호사 선임을 하면 근데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연락하지 마라. 꼴도 보기 싫다. 근데 뭐 합의하려면 연락은 해야 돼, 하지 말라고 하니까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피해자 측 변호사하고 변호사 대 변호사로 이렇게 접촉하면서 합의 시도를 해주는 경우가 있죠.